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TV입니다. 오늘은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공약이란 것은 공적인 약속, 곧 이 약속을 해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꼭 지키겠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공적인 약속이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반복이 되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헷갈리기만 할 것입니다. 아니,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것인지 불쾌해할 따름일 것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서 하는 말이 딱 그렇습니다. 맨 처음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와 정부에서 즉각 반대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오히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민에게 꼭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이 국민 세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민 세금 납부 기한을 작년 말까지가 아니라 올해 초까지로 연기하자라는 납부 유예라는 꼼수까지 등장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게 안 됐습니다. 심지어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조차도 너 국정조사 당할래? 라며 협박까지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아나무인의 태도로 보였었죠. 그러나 결국 국민 반대가 60%를 넘자 발표 다음 달인 지난해 1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철회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밖에서 올해로 넘어오니까 이재명 후보는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냈습니다. 지난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서 코로나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라면서 최소 1인당 총액 1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물론 전제를 붙였죠. 물론 당장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설 전에 30조 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기, 액수까지 명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 자체가 오락가락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욕을 덜 먹기 위해서 소비 쿠폰이다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국 이틀 후인 1월 6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우리나라의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주겠다 말을 못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공약의 번복,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도 이랬다 저랬다 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한테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국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잔지 빈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다 기본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이 극심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추진하지 않겠다라면서 다시 철회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제스처였을 따름입니다. 이 후보는 1월 6일 방송토론에서 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곧 내년부터 연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이에 대한 마련은 증세, 세금 올리는 것 없이도 기존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큰소리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총선 직전 돈을 뿌려서 재미를 봤던 적이 여당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 매표 선거의 추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오락가락은. 국토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보유세는 대한민국에서 땅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세율은 1%. 지금의 세율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국민 반발이 심하자 물러서는 척했지만은 토지이익 배당제다. 이렇게 말을 희한하게 또 바꿔서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나라 살림이야 망가지든 말든 내 탓, 내 상관 아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무조건 하겠다. 국민에게 돈 뿌리겠다. 라는 이런 태도. 이것이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일지 바로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곧장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 돈을 펑펑 쓴다면 우리 후손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 결국 이 후손들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갚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돈 뿌리겠다, 돈 나눠주겠다 라면서 펑펑 내 돈 쓰듯이 인심 쓰는 포퓰리스트 후보를 잘 가려내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장 우리 후손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 MZ세대, 그러니까 약 16세에서 37세, 1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세대, MZ세대가 당장 즉각 닥쳐야 할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10년, 아니 10년도 안 되고 5년 뒤부터 어마어마하게 빚 독촉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물쓰듯 선심 쓰는 이 같은 방만한 나라 살림이 절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